네, 오늘 저는 엔잡러 라이프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엔잡러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이제 한 사람이 다양한 직업을 영위하는 그런 활동들을 엔잡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커리어 코치로서 많은 분들의 취업을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취업 컨설턴트, 그리고 이제 대학생분들에게는 진로 컨설턴트,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이제 진로와 대입을 같이 이렇게 공부해주고 알아봐주는 그런 대입 컨설턴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인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1인 기업을 창업한 경험이 있어서 1인 기업 창업 컨설턴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한 경험이 있으니까 유튜브 강사도 하고 있고요. 컨설턴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자신을, 개인을 브랜딩을 하는 것을 요즘에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 코치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그리고 제가 강연 에이전시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강사이자 강연가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갔다가 이렇게 인연이 되면은 강사님 또 강의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요. 그런데 이제 저도 몸이 한계다 보니까 제가 전국의 모든 강의를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파트너 강사님들과 친하게 인연을 잘 맺어 놓았다가 이제 기업이나 기관, 대학교와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는 그런 강연 에이전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칼럼니스트, 카피라이터, 네, 엔잡러 코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무시를 많이 받았었어요, 원래는. 너가 대체 하는 게 뭐냐? 너 대체 무슨 사람이냐? 너에 대해 설명을 해봐라. 너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망한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한 우물만 파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성향상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저대로. 그냥 나답게 그냥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옛날엔 그렇게 무시를 하더니 지금은 갑자기 막 엔잡러라고. 저는 원래 엔잡러라는 단어가 있기 전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엔잡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이제 저도 저만의 노하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에 대해서도 되게 무지했었고 직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무지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무지와 나 자신을 모르고 직업 세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제가 중어중문학과를 진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중어중문학과가 생각보다 저한테는 그렇게 잘 맞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아쉬운 마음에 어떡하지? 이러다가 한 3학년,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행정학과로 전과를 하게 됐어요. 또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 대세였기 때문에 뭔가 공무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행정학과로 대학교 2학년도 아니고 3학년 때 전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학과도 또 저한테는 막 그렇게 맞진 않더라고요. 이제 국가의 정책을 막 수립하고 막 이런 내용을 정책학개론 막 이런 거 듣는 건데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직업이 이 세상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굉장히 직업을 선택할 때 너무나도 단순하게 그런 휴리스틱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휴리스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되게 복잡한 그런 어떤 과제를 그냥 간단하게 판단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그런 경향을 휴리스틱이라고 심리학 용어에서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휴리스틱의 예시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에도 적어 놓았듯이 제가 가수를 좋아하니까 내가 기획사 대표가 되어야지, 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수 좋아하니까 기획사 대표 되어야지, 아니면은 의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내가 의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라던가, 방학이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라던가, 공무원이 안정적이니까 공무원 해야지, 이런 거라던가, 여행을 자주 갈 수 있으니까 승무원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어요.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5가지의 예시는 실제 저의 의사결정의 휴리스틱한 예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휴리스틱이라는 것이 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해서 뭔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그냥 대충 이래 어림짐작해가지고 선택하는 걸 휴리스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신속하게 사용하는 어림짐작의 기술이라고 굉장히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생각해보면은 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하진 않더라고요. 직업을 선택할 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돈이 없지 시간이 없나?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솔직히 돈은 없어요. 근데 시간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또 돈이 없지 정보가 없나 이런 것도 적어놨는데, 네, 돈은 없어도 정보는 뭐 구글이랑 네이버랑 막 요즘 검색하면 정보는 또 많더라고요. 유튜브에도 많고 책에도 많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나를 좀 더 공부하고 그 직업 세계에 대해서 조금 깊게 탐구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학과나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약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냥 대충 그냥 이거 나한테 맞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좀 나를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되게 인생이 고통의 연속인 거예요. 나를 좀 공부하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은 조금 더 이 세상에 잘 적응해서 조금 더 좀 수월한 삶을 살았을 텐데, 제가 저 자신을 그냥 막 깊게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맞겠지? 하고 어떤 학과나 직업을 선택했다가 이거 생각보다 나한테 안 맞는데? 이러면서 이제 때려치고 막 또 딴 거 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이런 나에 대한 무지와 직업에 대한 무지를 타파하고 배운 게 있으면 그걸 단순히 배우지만 않고 실행을 하자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아는 것이 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런 정보는 이렇게 실제로 직업으로 이어지고 또 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아는 것보다 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알고 우리가 배우게 되었다면 이것을 하는 것이 힘이 돼서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 공부와 직업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네이버에 워크넷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워크넷 바로 밑에 직업 심리 검사라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 심리 검사를 다양하게 뭐 직업 선호도 검사,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나 공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직업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우선 처음으로는 다양한 이제 리크루팅이 뭐냐면 그 기업에서 우리 회사에 지금 이런 채용이 났어요 라고 막 홍보하는 그런 리크루팅 행사라던가 온라인으로도 많이 이제 홍보가 되어 있거든요. 유튜브라던가 취업 박람회, 요즘 취업 박람회도 온라인 비대면 박람회가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런 워크넷 그리고 이런 여성가족재단 등등 다양한 이 재단을 활용해서, 그리고 각 구에 가보면 서초구 직업 여성 인력센터 뭐 이런 게 있어요. 세일하기 이런 센터에 또 많이 가셔서 다양한 교육을 또 들어보시면서 직업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실 때는 유튜브에서 저는 한국 직업 방송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 관련된 직업을 막 검색해서 봤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 브이로그라던가 유튜브라던가 이런 걸 보면서 대충 이런 일을 하는구나, 좀 이런 거라도 좀 더 알고, 직업 관련된 책을 또 도서관 가서도 또 빌려서 보거나 서점 가서 그 직업에 대해서 검색해서 또 책을 읽어보고, 또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현직자와의 만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직자 분들을 저희 학생들 보면은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서 막 그 현직자분들한테 DM 보내고 이렇게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고 그리고 막 블로그 찾아서 막 이메일 보내고 해가지고 만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면 또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다른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현직자분들이랑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강연 행사들을 통해서 막 강사님 명함도 받아보고 막 따라다니고, 페이스북 막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라던가 강사님들 뭐 사업가분들 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팔로우해서 그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직자의 만남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진정한 저만의 업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어서 그 이후에 이제 쿠팡은 한 3년 정도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한 10번이 넘게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고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진정한 자유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약간 피상적인 자유는 조금 양보를 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뭔가 진짜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고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10번이 넘는 퇴사와 이직을 하면서 천직탐험대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결국에는
인디펜던트 워커라고 요즘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1인 기업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 인디펜던트 워커라고 해서 집에서 혼자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인디펜던트 워커라고 해요. 그리고 엔잡러,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영위를 하면서 저는 3가지의 자유를 결국 찾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유는 뭐냐면요. 경제적 자유였습니다. 정말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경험치가 쌓이고 역량이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월 1,0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조금 얻어가고 있었고, 시간적 자유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고 나니까 시간적으로도 조금 자유가 생겨서 취미 생활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자유는 정신적 자유인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이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소심하고 네, 되게 또 부끄러움도 많다고 사회생활을 되게 못했었어요. 처세술에 되게 약해가지고 회사에서는 왕따도 당하고 정말 힘들었었어요. 맨날 집에 와서 울고 제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처세술에도 능하지 못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혼자서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집순이 생활을 하면서 네,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자유를 또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엔잡러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정말 꿀같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제가 되게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나 혼자만 이렇게 꿀을 먹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거를 좋다고 알려야 되겠다. 물론 회사 생활도 힘들고 엔잡러도 쉬운 건 아니에요. 진짜 힘들긴 힘든데 근데 엔잡러는 정말 나다운 일의 종합을 이제 엔잡으로 다양한 직업을 펼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엔잡러에 대해서 N은 약간 뉴머러스, 넘버 약간 이런 느낌의 N, 다양한 잡은 직업이죠. 이 R은 이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엔잡러에 대해서 다양한 직업을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엔잡러가 되기 전에 했던 일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100개를 넘게 했어요. 제가 키가 지금 앉아있지만 164cm의 평균 키입니다. 근데 제가 했던 일을 한번 쭉 적어봤거든요. 적어봤더니 키보다 많더라고요. 164보다 많더라고요. 저는 되게 웃었어요. 아, 진짜 소처럼 일했구나. 네, 완전 소처럼 일하는 여자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0개도 넘게 했던 아르바이트 중에서 저한테 굉장히 깨달음을 주었던 아르바이트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 아르바이트는 바로 맥도날드에서 했던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제 19살 때 처음으로 맥도날드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무의 중요성을 되게 깨닫게 됐어요. 왜 깨닫게 됐냐면 맥도날드에서 열심히 클리너라고 해서 막 이렇게 청소하는 일이 있거든요. 막 바닥 청소하고 청소를 해요. 클리너 일을 하면 제가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 부점장님한테 엄청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넌 대체 잘하는 게 뭐냐? 아, 청소도 이렇게 못해. 바닥도 이렇게 못 닦냐고. 엄청 욕을 먹어서 자존감이 되게 바닥을 쳤어요. 아, 그래, 난 청소도 못하고, 아, 바닥도 못 닦고, 막 이러면서 되게 좌절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청소를 너무 못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쿠커를 하게 됐어요. 쿠커가 뭐냐면은 요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햄버거를 막 패티를 구워요. 햄버거 고기를 막 굽는데 또 쿠커도 욕을 먹진 않지만 시원치 않은 거예요. 자꾸 그릴에다가 막 팔을 데이고 손목을 데이고 뭐 튀김 같은 것도 뭐 맥너겟 튀김하면 튀김 막 해서 막 손목도 데이고 쿠커도 사실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그 이후에 제가 캐셔라는 일을 했어요. 캐셔라는 일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카운터에서 아, 네, 안녕하세요. 맥도날드입니다. 뭐, 이 메뉴 추천해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이런 일인데 그 일을 하니까 갑자기 점장님이 저한테 우리 인천 재물포점 맥도날드 에이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약간 자아가 막 이렇게 분열, 혼란스러우면서 나는 똑같은 조규림이라는 한 사람인데 내가 클리너를 하면 그렇게 욕을 먹는데 캐셔를 하면 칭찬해주고 에이스라고 하시네? 이러면서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하고 뭔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06년도니까 이때 최저시급이 얼마였냐면 3,100원이었어요. 3,100원이니까 제가 3시간을 일을 해도 시급이 3시간 다 합쳐도 10,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빅맥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정말 힘들고 이 3시간 동안 일해도 10,000원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직을 해야 되겠다. 이제 알바상에서 이직을 생각을 합니다.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초밥 그림이 있어요. 초밥이 제가 직접 다 만든 거거든요. 이때 이제 서울역에 그 롯데마트의 푸드코트에서 이 초밥을 제가 다 아침에 막 일찍 가서 막
1000개가 넘게 맨날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을 했을 때는 시급이 4,000원이었어요. 그래서 8시간 일하면 48, 30에서 32,000원 벌고 이렇게 하는 일이었는데 열심히 뭐 캘리포니아 롤도 막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여사님이 같이 푸드코트에서 일하시는 한 여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규림아, 너는 이렇게 8시간 동안 쎄빠지게 일하고 냉동창고에서 이렇게 막 냉동 그 박스 나르면서 일을 하는데도 너는 하루에 32,000원 못 벌지만 우리 딸은 말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딸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은 말이야? 이러면서 내 딸내미는 너처럼 똑같이 마트에서 일하는데도 너보다 2배를 넘게 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여사님? 어떡해요? 했더니 그 시식 도우미라고 있어요. 마트에서 이렇게 과일도 잘라주시고 이렇게 과자도 잘라주시는 시식 도우미를 하면은 하루에 한 6, 7만 원 버니까 너보다 2, 3배는 더 번다. 2배 이상 번다. 라고 하셔서 아 정말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우리 딸한테 알아봐 줄게. 해서 이제 딸내미한테 물어보시고 저한테 다음날에 있잖아, 다음 카페에 아이러브 도우미라는 데에 들어가서 시식 도우미 알바를 검색을 할 수가 있대. 그러면 이제 막 알바 에이전시 막 이런 데서 막 이제 실장분들이 막 글을 올리면 이제 네가 이메일로 너의 이제 이력서나 프로필 같은 거를 막 보내면 되는 거야. 이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찾아서 가입해가지고 저의 이제 어떤 이력서를 막 어떻게든 꾸며서 막 보냈어요. 그때 막 20살, 21살 때였거든요. 막 보냈어요. 그리고 보내다 보니까 진짜 빨래 세제 도우미 알바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무궁화 빨래 세제를 담당을 해서 판매를 이제 하는 일을 했는데 하루에 5만 원을 벌게 됐어요. 그 32,000원에서 5만 원을 쪘죠. 그래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과자, 막 연양갱 이런 거 있죠. 지금 연양갱 사진 있죠. 연양갱이랑 카스타드랑 이런 걸 막 썰어가지고 막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 일을 했을 때 또 6, 7만 원을 벌었어요. 여기 사진에 또 이 방구대장 뿡뿡이가 있는데 이 방구대장 뿡뿡이가 이거를 쓰고 이제 전단지를 돌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로드 행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말이 좋아서 영어로 로드 행사지 솔직히 길 바닥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바닥부터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방구대장 뿡뿡이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나레이터 모델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희 행사장 앞으로 오세요. 뭐 이런 멘트를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때는 이제 시급 1급으로 했을 때 10만 원? 뭐 이렇게 벌게 되는 거였죠. 32,000원을 벌던 사람이 점점점 이제 점프해서 한 10만 원까지 그래도 1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또 나한테 쓸모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손을 봤더니 손모델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들어서 그냥 약간 미친 척하고 또 손모델 지원 이런 거, 일반인 모델 지원 이런 거에 막 이메일 보냈어요. 했더니 막 손모델 또 됐어요. 그래서 또 손모델 했을 때는 시급이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뭐 다리 모델도 했는데 다리 모델 제가 다리가 예뻐서 한 게 아니라 다 포토샵으로 해주더라고요. 포토샵 다 늘려주니까 발도 나중에 이만해져요. 다리도 길어지는데 발도 길어져. 사람들이 발 왜 이렇게 기냐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손모델, 뭐 다리 모델, 뭐 편입학원 모델 이런 것도 하고 이제 따로 이제 일뿐만 아니라 뭔가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해외 봉사, 중국 연변에 가서 이제 보육원에 가서 뭐 봉사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외 활동이라고 해서 다양한 그런 뭐 패션 기업 이런데 홍보대사 같은 것도 막 지원해가지고 저 빼고 다른 분들 되게 예쁘고 막 잘생기고 이런 분 많았는데 저는 그냥 막 열심히 가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는 좀 저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을 때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뭔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럴 때는 칭찬을 듣고 이럴 때는 꾸지람을 들으니까 내가 이건 못하고 이건 잘하는구나 이런 걸 점점 알게 되면서 그러면은 앞으로 약간 말로 하는 일을 좀 해볼까? 어떤 사람은 손으로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디자이너 분들, 뭐 손으로 공예하시는 분들은 손을 쓰시지만 전 손으로 하면 진짜 항상 욕을 먹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눈으로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시각 디자이너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코로 하는 일도 있긴 있죠. 뭐 소믈리에 이런 분들은 후각으로, 향수 조향사 분들은 또 코로 하는 일인데 저는 입으로 하는 일이 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입으로 하는 일들을 이렇게 나레이터 모델이나 뭐 이런 일들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평생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본에는 프리타족도 있고 나도 평생 알바만 하면서 살까? 자유롭고 좋은데? 괜히 막 또 어디 들어가면 또 처세술도 못해서 또 욕먹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알바만 하면서 그냥 매일매일 단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같이 일하는 어떤 언니들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규림아 그러지 말고 누구나 좀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 하지 말고 너만의 전문성을 키워야 돼. 너가 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언니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대체가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대체가 좀 불가능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 되게 궁금해서 뭐 하지? 이러다가 그 당시에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승무원 아카데미를 제가 기웃기웃 거리면서 여행 좋아하는데 승무원? 막 이러면서 막 기웃기웃 거리면서 승무원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그럼 다른 걸 뭘 할까 이러면서 상담센터 가서 그때 막 이렇게 다양한 적성 검사도 받고 MD란 직업이 있네. 또 어디 리크루팅 행사랑 막 취업 박람회 MD란 직업이 있네. 홈쇼핑 MD도 있네. 도서관 가서 막 MD, DVD 뭐 직업의 세계 막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쿠팡 MD를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서비스 마인드가 강해요. 그래서 항상 네네 항상 이제 파트너 거래처분들한테 네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혼나는 거예요. 이제 팀장님들한테 너는 MD가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자꾸 네네 거리고 너 네네 치킨이니? 이러면서 혼났어요. 맨날 집에 가서 울었어요. 나는 그냥 이런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다른 팀으로 이제 전배를 해야 되겠다 해서 팀을 전배를 했는데 쿠팡의 로컬 운영팀에 들어갔더니 생각보다 할 일이 많이 저한테 없어가지고 되게 꿀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꿀인데 막 숨만 쉬면 월급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상한데? 숨 쉬면 월급 나오니까 계속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뭔가 내가 좀 안주하는 것보다는 좀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헤드헌터라는 직업을 하게 됩니다. 헤드가 뭐죠? 머리죠. 네, 헌터는 뭐죠? 사냥꾼. 헤드헌터는 머리 사냥꾼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인재를 찾고 뭐 예를 들어서 삼성에 있는 사람은 LG로 보내주고 LG에 있는 사람은 삼성으로 보내주고 뭐 이렇게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헤드헌터 분들이 이제 잡코리아와 사람인에 제가 올려놨던 저의 이력서를 보시고는 혹시 헤드헌터 해보실래요? 라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원래는 저한테 제가 쿠팡에 있으니까 위메프에 가실래요? 티몬에 가실래요? 11번가 가실래요? 지마켓 가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야 되는데 헤드헌터 하실래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드헌터는 돈을 얼마나 버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돈을 얼마나 버나요? 그랬더니 저희 회사가 10명 남짓한 회사인데요. 10명 정도가 안 되는데 그래도 제일 잘 버는 분은 한 30대 초중반의 여성분인데 그분이 1년에 순수익으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가져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 먹은 거예요. 1억 5천만 원이면 웬만한 제가 생각했을 땐 무슨 그룹의 임원 정도 돼야, 회사에 임원 정도 돼야지 그 정도 월급 받으시고, 제가 다녔던 회사도 임원분들도 그 정도 아니고 그거의 반 정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머 대박 이러면서 이제 거기로 막 가게 됐죠. 헤드헌터를 해야겠어. 막 가서 이제 했는데 이게 뭐 아니면 돈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빵원이고 인센티브 베이스다 보니까 이제 저는 아는 사람도 많이 없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역량도 막 깊지 않고 막 완전 애기 때여서 20대 후반 막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뭔가 노하우도 없고 이래서 월급이 진짜 빵원 아니면 1억 5천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망했어요. 시원하게 말아먹고 한 7개월 동안에 제가 받았던 돈이 토탈 94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94만 원이 아니라 7개월을 다 합쳐서 받은 돈이 94만 원이니까 한 달에 뭐 거의 한 10 얼마씩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완전 망해가지고 진짜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게 중요하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다른 뭐 마케터 일을 했더니 마케터 이제 현대자동차 관련돼서 마케팅 대행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그때 너무 야근을 많이 하니까 밤 11시, 12시까지 맨날 야근하고 밤을 새는 게 허다한 일이다 보니까 심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발랑발랑거리면서. 그래서 이거는 내가 체력이 너무 약해서 이 일은 못하겠다 이러고 또 금방 때려치게 됐어요. 그리고 대학교 교직원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여긴 대학교 교직원은 정말 좋은 곳이겠지? 딱 들어갔는데 그 학교가 약간 유령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을 나오면 석사를 못 가요. 막 대학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데 이러고 또 그만두고 그 이후에 뭐 진로교사, 중고등학교 진로교사를 했는데 이때 막 가서 막 PPT를 외워가지고 막 PPT를 이제 앵무새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건데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 가르치는 건데 제가 기업을 해본 적도 없고 기업가인 적도 없는 사람이 기업가 정신을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좀 아이러니를 느껴가지고 이때는 또 퇴사를 하고 방과후 교사를 하러 가서 이제 애들한테 PPT 잘 만드는 방법 막 이런 거 알려주는 거 했거든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초등학교 때 딴 게 있어가지고 그 초등학교 때 딴 자격증이랑 네, 그리고 대학교 때 파워포인트 자격증 이거 되게 한 2달 정도 해서 딴 게 있었어요. 그거를 들이밀어가지고
컴퓨터 교사를, 방과후 교사를 초등학교에 하러 갔는데 애들한테 이제 맨날 선배 교사가 오늘도 사람 조심, 똥 조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외워서 그대로 오늘도 사람 조심, 똥 조심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월급이 140만 원인데다가 약간 좀 내가 하려고 했던 교육은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저는 성인 진로 교육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퇴사를 하고 나중에 이제 취업 학원 강사에 들어간 거죠. 취업 아카데미에 학원 강사로 들어가서 또 열심히 막 했는데 잘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또 되게 또 저질 체력이라서 막 2시간 동안 8명의 학생들이 오면 8명의 학생들의 막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거 다 봐줘야 되다 보니까 제가 화장실 가면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강사님이 화장실 가면 좀 애들이 많이 전국에서 온 애들이 한 사람당 15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나가서 그냥 내가 1인으로 소박하게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1인 기업을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학원에서 똑같은 돈을 만약 학원에서 2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학생분들이 돈을 이제 뭐 한 3, 40만 원씩 내고 와요. 3, 40만 원씩 내고 이제 오는데 그러면 되게 많은 학생들을 받아야 돼요. 학원에서 제가 일을 하면 막 거의 막 수십 명의 학생들을 제가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나와서 저 혼자 개인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200만 원을 벌려면 40만 원씩 5명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원에 있을 때는 수십 명을 받아야지 되니까 체력이 되게 딸리고 힘든데 나가서 개인으로 하면 5명만 받아도 되니까 그냥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이제 나가가지고 열심히 블로그로 제 활동들을 막 알리면서 제가 이렇게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세요 이렇게 막 블로그로 막 글을 썼어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 전봇대에다가 그 김미경 학장님 아시나요? 네, 김미경 강사님. 네, 좋아하시는 강사님이실 텐데 김미경 강사님도 옛날 피아노 학원을 하실 때는 이렇게 문어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위에 이렇게 해서 전봇대 이렇게 붙이시고 하셨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영감 받아서 저도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요즘 시대가 아무래도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옛날이랑 꼭 굳이 똑같이 전봇대 할 필요는 없겠다. 그냥 블로그에다가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블로그도 하고 재능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재능 마켓이라고 숨고라는 재능 플랫폼이 있습니다. 뭐 요즘 크몽, 숨고 이런 게 유행인데 숨고에 제가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숨은 고수, 그러니까 전국에 막 숨은 고수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막 엄청난 실력자나 엄청난 유명 스타 강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네에 숨은 고수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동네에 있는 이제 사람들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숨고로 등록을 해서 이제 견적서도 보내고 하면서 취업학원 강사에서 이제 1인 기업 창업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숨고가 없었으면은 진짜 저는 강의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숨고를 되게 좋아하는데 나중에 한번 숨고나 크몽, 타링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업무 노하우를 이렇게 공유를 하시고 부업 삼아서 요즘에는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컨설팅도 하시고 코칭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숨고, 타링, 그리고 크몽 이렇게 추천을 해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인 기업을 창업을 했는데 제가 여기 PPT 슬라이드 53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원트와 캔의 사사분면이라는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말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 사분면으로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영역은요, 1, 2, 3, 4 중에서 갈등의 영역, 이 사분면, 여기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영역인데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 사람이 오른쪽에 원트이고 위에는 캔이죠. 내가 원하는데 내가 할 수 있어요. 원하고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하겠죠. 네. 그래서 원하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대도서관님, 뷰티 크리에이터 씬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되게 부럽고, 음악가, 미술가, 이런 분들 되게 부러웠어요. 뭔가 아티스트, 예술가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부럽고, 되게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 저는 want not, 별로 원하진 않는데, can, 할 수 있어서. 그냥 생존하고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니고 학원 강사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생존의 영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취업 컨설팅도 과거에는 사실 취업 컨설팅이 저한테 행복의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가 몇천 명의 학생들을 받아서 자소랑 면접 컨설팅 다 해주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생존의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옛날에 행복의 영역이었고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내가 무브할 때가 됐다. 다른 일을 좀 도전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했고 여기에 want not, 별로 원하지 않는데
캔트 할 수도 없어. 사실 여기는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어차피 원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원하지도 않는 건데 뭐 못 해봤자 크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 어차피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무의미한 영역이 약간 요즘 코인 하시는 분들 좀 계실 텐데 저는 코인을 잘 몰라가지고 코인은 저한테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어떤 제 친구들이나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영역일 수 있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막 그렇게까지 원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엄청 원했으면은 성격상 엄청 원하는 일은 막 무조건 공부하고 따라다니면서 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모르고 원하지 않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저한테 좀 무의미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원트와 켄의 사사분면 중에서 행복의 영역인 진로 컨설팅은 저에게는 이런 강의도 오늘은 저에게는 약간 행복의 영역이고요. 막 애들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소서 면접 이런 건 저는 좀 생존의 영역이고 코인은 무의미한 영역이라면 바로 스트레스를 받는 여기 이 갈등의 영역 있잖아요. 이 갈등의 영역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하고 싶어. 근데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못해. 원하는데 못해. 이때 이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데 못하면 이 갈등의 영역을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좌표로 옮기면 돼요. 왼쪽으로 보내서 원하지 않아 버리고 그냥 포기하거나 뭐 내려놓거나 약간 원하지 않아 버리면 무의미한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원해 아직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로 올려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제가 제 멱살을 잡고 이렇게 하드 캐리 한다 해서 멱살 캐리라고 제가 이렇게 위로 올린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못하는 게 있으면 하게끔 하는 거를 하면 행복의 영역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프스타일 크리에이터라는 유튜버가 되게 되고 싶었어요. 근데 유튜버가 되고 싶어서 사실 2016년부터 유튜브를 공부를 했는데 2016년에 바로 유튜브를 시작하진 못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안 될 거야. 나는 막 엄청 예쁘지도 않고 나는 막 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고 모르겠어. 나는 좀 영상 편집도 못하고 특히 영상 편집을 못하는 게 병목이 되게 컸어요. 영상을 어떻게 편집하는 방법 모르다 보니까 어떡하지? 이거 하고 싶은데 포기할까? 옆으로 보내버려? 왼쪽으로? 아니야 위로 올리자 해서 이제 영상 편집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 영상 편집을 막 한 4개월 넘게 이제 막 학원 같은 거 다니면서 매주 토요일에 10시부터 5시까지 한 7시간이죠. 밥 먹는 시간 빼면 6시간인데 입문반 2개월, 심화반 2개월 막 계속 강의를 듣고 그걸로 했는데도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 반에 한 3, 40명 되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다 유튜브 채널 오픈하고 다 유튜브 채널 이름도 짓고 영상 편집도 해서 다 올리고 너무 잘하는데 저는 아직 유튜브 채널명도 못 짓고 혼자 저만 못 짓고 나 채널명 뭐 하지? 맨날 막 생각 바뀌고 업로드도 못하고 내 얼굴 올려도 될까? 막 이러면서 막 못 올리겠어 이러면서 혼자 못 올리고 저희 반에서 제가 꼴찌였어요. 거북이였죠 완전히.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약간의 반전인 거는 몇 년이 흐른 지금 2021년에 한 4년 전에 시작했던 그 같은 반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 유튜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한 3명 정도가 되거든요. 원래 하고 계셨던 분들 한 2-3분 계셨고 그리고 이제 저 완전 안 했던 사람인데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인생이라는 게 꼭 내가 막 그 당시에 막 못하더라도 저는 어찌됐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포기하진 않고 그냥 계속 어쨌든 끌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 갈등의 영역에 있는 거를 내가 캐리를 하면 켄트에서 캔으로 올리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재미와 의미의 사사분면이라는 또 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서울대학교의 행복을 연구하는 최인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프레임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시거든요. 굿 라이프라는 책을 또 쓰셨는데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이 fulfilling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사람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삶을 살아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재미는 없고 의미만 있어요. 그러면 dedicated라고 하거든요. 헌신하는 삶이에요. fulfilling은 약간 성취감, 행복, 약간 이런 느낌, 마음이 가득 차는 막 이런 느낌인데 의미만 있고 재미가 없으면은 헌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취업 컨설팅을 하면서 자소서 면접 컨설팅 할 때 뭔가 스스로 난 정말 헌신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난 촛불이야. 나는 내 삶을 다 불태워서 다른 우리 애들을 잘 되게 하는 촛불이야 이랬는데 그게 실제로 의미는 있고 재미는 없을 때 헌신한다라고 느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재미는 있는데
의미가 없어. 왜 우리가 모임 같은 거 나가고 뭐 술자리도 가고 막 했는데 뭔가 재미있고 웃겼는데 집에 오면 허무하고 막 뭔가 외롭고 쓸쓸한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재미는 있는데 의미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인덜지, 유희라고 합니다. 가장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에딕티드 중독이거든요. 이 중독이라는 거는 엄청 재밌지도 않고 엄청 의미 있지도 않은데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막 도박 중독처럼 큰 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SNS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런 중독도 있어요. 그래서 중독된 삶을 살지 않고 최대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삶, 이게 나한테 재미있고 나한테 의미 있는 삶을 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이라는 것도 재미와 의미가 있는 일을 찾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표를 가져와 봤고요. 사실 제가 지금 엔잡러로서 하는 일은 지금 56 슬라이드를 보시면 뭐 라이프스타일 크리에이터, 유튜버, 뭐 리뷰어, 커리어 코치, 강연가, 오늘은 강연가네요. 오늘 저의 역할은. 그리고 기업교육 강사, 강연 에이전시 운영, 영상 제작사, 뭐 영상 편집하고 해서 뭐 보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라이프 코치, 뭐 크리에이터 에이전시 운영해서 크리에이터랑 광고주 기업이랑 매칭해주고, 뭐 취업 컨설턴트, 데이 컨설턴트 막 여러 가지 있어요. 심사위원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일을 제가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영상 편집 못해서 제가 여기 녹화 버튼 누르고 정지 버튼 눌러서 이렇게 유튜브로 올렸던 제가 열심히 영상 편집을 한 몇 년 동안 배워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대학교의 영상 공모전에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정말 막 이것저것 퇴사하고 이직하다 맨날 너는 뭐 하고 사는 애니 막 이런 소리만 듣던 사람이었는데 계속 그냥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계속 해서 1인 기업도 창업하고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 이제 창업 분야의 심사위원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런 일을 포기하지만 않고 내가 계속 하다 보면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 날이 때로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저는 제 유튜브나 아니면 글 쓰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1일 1글 뭐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57 슬라이드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런 일 분야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책임, 경계, 소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책임은 나를 먹여 살리고 우리가 성인이니까 나를 먹여 살리고 우리 가족을 또 부양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잘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생존의 영역에 있는 이 부분을 전 책임 파트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 쪽 관련된 일은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일을 하고 있고요. 소원이라는 일은 약간 I wish 막 이런 거잖아요. 소원, 내가 소원하는 일. 그래서 유튜브에서 다양한 저의 일상을 보여주는 뭐 브이로그, 뭐 책 리뷰, 영화 리뷰, 아니면 여행 크리에이터, 여행 유튜버 이런 일들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고 지금 조금씩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도 받아서 이제 수익화가 되고 있고요. 에세이 작가도 하고 싶은 일이라서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출판사랑 또 미팅을 또 하고 합니다. 에세이 관련된 출판사와도. 그래서 책임과 소원도 있는데 경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또 생각한 개념인데 제가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하고 싶은 약간 커머스, 뭐 이커머스 이런 사업은 책임도 약간 섞여 있고 소원도 약간 섞여 있는 그런 경계의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모습을 SNS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NS에 옛날엔 제가 결과만 보여줬거든요. 저 이거 했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잘난 척처럼 보여요. 아 뭐야 쟤는 뭐 맨날 자랑만 해.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이렇게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제 SNS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어이구 고생 많아요, 힘들죠, 화이팅, 저도 힘든데 우리 같이 화이팅해요 이러면서 SNS에서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잡아가서 사업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만의 업을 찾으려면 나 공부를 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 나공부법 준비를 해봤는데 좋실 잘못이라는 개념,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잘하는 것, 못하는 것 한번 적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 보통 생각만 해봤지 한번 적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거 30대가 되도록 적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30대가 돼서 저도 이걸 적어봤던 거거든요. 좋아하는 것이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냥 뭐 추천하는 거, 남들한테 뭐 이거 좋아 이러면 추천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것들 뭔지도 모르는데 뭔가 있어 보여서 막 적었고 잘하는 것은 뭔가 제가 막 어려운 거를 막 배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해 주는 걸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분야가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를 제가 배워서 쉽게 소화해서 얘기해 주는 거, 뭐 기획하는 거. 싫어하는 거는
언쟁하거나 눈치 보거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거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혼자 집에서 일하고 있고, 지금 1인 기업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회사가 조금 커져서 직원분들도 계시는데, 직원분들이랑도 같이 일하진 않아요. 전 집에서 따로 일하고, 직원분들도 따로 재택하시거나 강의 가시거나 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못하는 거는 디자인, 막 이런 미술 분야 되게 못해서, 이런 거 있으면은 다 외주를 맡깁니다. 꼭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내가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옛날엔 다 내가 해야 된다 생각 다 배우고 스트레스 받고 이랬는데, 못하는 거는 확실히 페이를 하고, 이제 외주로 맡기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업 가치관 표 만들기. 여기도 보시면 실제로 이 위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직업, 아니면 한번 관심 있는 직업, 이런 직업을 1개, 2개, 3개를 위에다 적어보시고, 왼쪽에는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 제가 이때도 연봉이라고 제일 첫 번째 연봉이라고 적었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기반이 돼야 된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연봉, 워라밸. 근데 워라밸을 전 옛날에는 워라밸이 있어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시소에서 워크 라이프 밸런스 있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요즘에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워라인이라고 해서 워크 앤 라이프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일과 삶이 약간 통합된 그런 것을 저는 좀 추구하게 됐어요. 옛날에 무조건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나 집에 와서 무조건 쉬어야 돼. 나 사수해야 돼. 나 집에 쉬는 시간.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좋아하는 일들도 좀 하다 보니까 좀 크게 상관없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좀 잘하는 일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그 이후에 퇴근해서 또 좋아하는 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워라밸도 있지만 워라인이라는 개념 설명해 드렸고 사회적 인정, 선한 영향력, 성장 가능성, 지속 가능성, 적성, 만족도, 업무 강도, 사업 가능성 등등등 나만이 추구하는 가치를 적어보시면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10점 만점에 이게 몇 점인지,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쭉 해서 이 10가지 가치관을 쭉 해서 더하면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당시 승무원, MD, 쇼호스트 이렇게 있었는데 쇼호스트가 사실 제일 높게 점수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쇼호스트를 바로 하진 못했어요. 쇼호스트 학원에 가니까 제가 막 엄청 예쁜 사람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원장님이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막 꽃같이 예쁜 사람이 아니라서 지금 당장 쇼호스트 하기 힘들다. 차라리 리포터부터 하고 쇼호스트를 해라고. 근데 제가 리포터는 별로 안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서 나름대로 쇼호스트처럼 상품을 리뷰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도 지금 배워서 그립이나 네이버 쇼핑 라이브 같은 데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어떤 딱 쇼호스트 그 직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일의 어떤 속성을 좀 파악을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지를 좀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꿈 그리기. 꿈 그리기는 이거는 약간 미래를 내가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정말 그림을 못 그려도 괜찮고 아니면 친구한테 부탁을 해도 돼요. 저도 친구한테 부탁해서 소정아 나 이것 좀 그려줘. 내가 나중에 커리어 우먼처럼 좀 되고 싶은데 이렇게 정장을 입고 이렇게 서류를 들고 다니고 계약서 들고 다니고 하면서 뭔가 멋진 좀 여성 사업가가 되고 싶어. 좀 그려줘라고 해서 이제 친구가 그려준 건데 이런 그림을 받아서 제가 냉장고에 붙여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이걸 하려면 지금 내가 뭐 해야 되지?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지금 내가 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어차피 TV를 봐도 시간은 흐르고 내가 뭔가를 책을 읽거나 배우거나 공부를 해도 시간은 흐르는데 TV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나만의 서클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자주 어울리는 5명에 대해서 한번 이름을 써보고 이분들의 이제 하는 일이라던가 어떤 그런 정보들을 좀 적어보는 거죠. 당시에 사업을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자주 어울리는 5명이 다 이제 회사원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이러고 그러던 와중에 드롭박스의 창시자인 그 대표가 MIT 졸업연설에서 그 5명의 평균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약간 뼈 맞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네. 나 사업하고 싶은데 다 이제 맨날 같은 친구들을 만나서 같은 얘기를 맨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친한 친구 몇 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풀을 다 바꿔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말 사업을 하고 싶을 때는 사업가분들을 막 찾아가서 만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을 때는 막 크리에이터 모임을 막 어떻게든 찾아서 막 가서 만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꼭 굳이 찾아가서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혼자서 멘토로 삼아도 될 것 같아요. 혼자서 그냥 유튜브를 보면서 책을 보면서 난 이 사람이 내 멘토야 이렇게 삼을 수도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5번째, 10년 후에 내가 현재 나에게 쓰는 편지는 실제로 이건 제가 28살 때 썼던 편지예요.
안녕, 나는 38살의 규림이야. 28살에 너는 열심히 살고 있구나. 네가 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았단다. 이러면서 막 글을 썼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뭘 하고 싶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그냥 친구들이 같이 카페에서 모여서 써보자 그래서 그냥 쓴 거거든요. 내가 이런 사업가를 해보고 싶었구나. 강연을 해보고 싶었구나. 전 몰랐었거든요. 근데 글로 써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 했구나. 그리고 2025년에는 너만의 인생 영화를 만들어서 무슨 진짜 영화는 아니지만 그냥 혼자라도 가족들이랑이라도 좀 영화를 너만의 인생을 이렇게 좋은 장면들을 행복한 장면들을 편집해서 그거를 상영회를 하자 이런 것도 써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가 역산사고라고 하는데 현실에서 이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상을 먼저 그려놓고 그거를 다시 현실로 백해서 이렇게 하는 사고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고 원트와 캔을 사자보면은 정말 이건 제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배운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추천드리는 거고 만다라트라고 제가 7번째 그려놨는데 이 만다라트는 네이버 카페에 생각정리 클래스라는 카페에 제가 커뮤니티 운영자예요. 네이버 카페 생각정리 클래스에 들어가셔서 만다라트 양식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데요. 이 만다라트를 그리면서 나의 롤모델은 누구지? 나는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지? 내 강점은 뭐지? 내가 이제 어떤 경력이 있지? 난 어떤 문제점이 있지? 난 어떤 취미가 있지? 이런 것들을 막 적어보시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조금 더 구체화를 하시면 좋겠고 버킷리스트를 전 매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12월 31일에 저희 집에 친구들 불러다가 김치전 부치고 막걸리 먹으면서 버킷리스트를 쓰는데 실제로 이 버킷리스트에 썼던 것들을 많이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쓰지 않았으면 이룰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쓰게 돼서 내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계속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때도 제가 월 200만 원도 채 못 받는 상황에서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벌자 이런 것도 막 적어놨었고 그리고 유럽 여행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막 대학생 때 막 유럽 여행 가고 이럴 때 저는 좀 돈이 부족해가지고 못 갔었어요. 그래서 30대가 돼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유럽 여행 갔다 오고 이제 사업도 해야 되겠다. 언제 퇴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다 사업도 하게 됐고 방송 댄스 학원을 등록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다 적어놨거든요. 댄스 학원도 그래서 지금 등록한 지 4년 돼가지고 4년 동안 다니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방송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카메라, 마이크, 조명, 책상, 의자 이거 다 샀어요. 열심히 돈 모아서 다 사고 콜라보 방송, 다른 유튜브 크리에이터랑 방송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신사임당님이라는 100만 크리에이터 넘는 분이랑도 콜라보하고 김미경 강사님과도 콜라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적어놨던 것들을 하나씩 이뤄나가고 있죠. 엄마랑 해외여행 이것도 엄마랑 하와이를 또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뤄나갔고 코치 자격증 취득하기, 커리어 코치 자격증 취득도 했고 진짜 신기할 정도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다양한 기업 행사에 나가고 강연도 하고 이제 광고 같은 거 받고 교육도 하고 이것도 적어놨는데 이때는 이걸 안 했던 상태에서 적어놨는데 다 이루게 된 게 있어서 이런 버킷리스트를 적어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엔잡러가 되는 그럼 7단계 방법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나만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독서 모임을 나간다든가 뭔가 다른 뭔가를 해보는 거죠. 저 역시도 여기 지금 83 슬라이드에 보시면 싸이의 강남스타일 플래시몹이 있는데 이게 제가 쿠팡이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이 100명의 사람들을 제가 모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트 진로에서 100명의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으기 힘드니까 광고 대행사한테 줬어요. 근데 광고 대행사도 사람 모으는 게 힘드니까 저한테 이거를 주게 된 거예요. 제 친구한테 너 주변에 마당발인 사람 없냐? 근데 전 마당발은 아닌데 제 친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연결해줬는데 저한테 이걸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원봉사도 아니고 그냥 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당 예산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2만 원이래요. 그럼 제가 30%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딜을 바로 했어요. 했더니 알아서 하래요. 사람만 구할 수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14,000원을 주고 전 6,000원을 먹고 6,000원 곱하기 100명 하면 60만 원이죠. 그렇게 해서 알겠다고 콜한 다음에 그냥 지른 다음에 제가 막 인터넷에 글을 썼어요. 다 곱하게. 이거 오실 분? 이렇게 강남역 와서 춤추고 싸이 가면 쓰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 안 올 거잖아요. 누가 14,000원 받고 강남역까지 가서 싸이 춤 미리 조금 외워가지고 가서 춤을 추겠어요. 그래서 제가 카피라이팅을 막 한 거죠. 그 당시 교촌치킨이 14,000원이었기 때문에 1인 1딱 하시고
강남역에 와서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드세요.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카피를 했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막 신청하는 거예요. 막 신청을 해서 제가 막 카톡방을 10명씩 10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만나서 사람들한테 다 돈 나눠주고 은행 가서 돈 받고 돈 나눠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거를 사업이 아니라 이 플래시몹을 성사를 시켰는데 이때 제가 그냥 아르바이트처럼 한번 해봤던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도 좀 은근히 할 수 있구나. 그냥 집에서 카톡 보내고 퇴근하고 나서 카톡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연결해주고 중개해주고 매칭해주고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하고 괜찮은데?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구인하는 것을 대행했다가 결국엔 이 강연 에이전시와 크리에이터 에이전시의 재료가 된 경험이 됐어요. 이 경험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경험일 수도 있는데 이걸 해보면 내가 이거 할 수 있네? 이러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2단계는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가 1단계면 2단계는 프로 배움러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계속 뭔가 배우는데 배움이 없으면 성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87페이지의 강점혁명이라는 책을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도서관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사서 보시는 게 좋은데 왜냐면 이 안에 그 코드가 있거든요. 갤럽 코드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내가 이런 강점이 5가지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만 몇천 원에 자존감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네, 광고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제가 좋아서 추천해드리는 책이고요. 그리고 온오프믹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온오프믹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믹스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온오프믹스에서도 무료 강연과 유료 강연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벤터스에도 이렇게 무료 강연과 뭐 10,000원짜리 유료 강연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해피칼리지라는 곳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강의를 들을 정말 저렴하게 들을 수 있어요. 해피칼리지는. 그리고 클래스 101에서도 저도 되게 여러 가지 강의 다 유료로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MKYU에서는 제가 그 김미경 학장님이 하는 온라인 유튜브 대학이거든요. MKYU가. 여기서도 부업으로 월 100만 원 벌기라는 강의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엔 학생이었다가 이제는 또 강사로 또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도요, 세바시라고 해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그 세바시 강연, 세바시 인생 질문 이런 유튜브 채널이 있고 그리고 외국 채널로는 TED, TED라는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김미경 학장님과 또 복주한 강사님 채널도 보고 있고 저의 채널 조규림 검색하시면 저의 채널도 나오니까요. 유튜브에서도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보문고 교보 이북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책을 읽는 게 습관이 안 되어 있고 자꾸 SNS를 보고 막 인터넷 웹서핑만 하게 되는데 평소에는 SNS를 하는 것보다는 교보 이북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 보고 있고요. 유튜브를 배울 때도 뭐 영상 편집하는 그런 방법들, 뭐 비디오 클래스, 편집하는 여자, 조블리 영상 편집 이런 채널들 구독해서 영상 편집 다 독학을 하고 뭐 썸네일 만드는 법, 미리 보기 이미지 만드는 법 이렇게 검색해서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습니다. 3단계는 이제 나만의 콘텐츠를 찾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 관심 분야를 찾아서 발전을 시키면 덕업일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덕후라고 하는데 덕업일치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해그린달님이라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해그린달님은 살림을 잘해요. 살림을 잘하는 것을 유튜브에다가 업로드 하셨어요. 근데 사실 살림 잘하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실 텐데 살림을 잘하는 것도 콘텐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베이킹 소다로 이렇게 레몬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청소 닦고 뭐 이런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그걸 업로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구독자가 무려 200만 명에 가까운 아주 글로벌 크리에이터가 되셨습니다. 한국 여성 주부님이시거든요. 이분도 저의 수강생분이었는데 팔방미인 제이님이라고 해서 50대 중년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이제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채널 빵명일 때부터 저한테 아까 그 친구도 저한테 빵명일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분도 원래 남양주에 작은 옷가게를 하셨어요. 근데 작은 옷가게 하셨는데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하시면서 이제 중년 여성의 겨울 코디 뭐 이런 거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네이버 밴드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공동 구매도 하고 계시고 이분이랑 또 같이 수강하셨던 분 중에서 육땡 언니라고 66살이라서 육땡 언니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육땡 언니도 이제 건강 노하우라던가 이런 노하우, 아니면 뭐 미스트롯 막 이런 노하우, 이런 콘텐츠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시면서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고 계십니다. 4단계는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건데요. 이 퍼스널 브랜딩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페이스북을 지금 여기 넣어놨는데
페이스북에 이제 뒤에 커버도 바꾸고 페이스북에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제 업로드를 하고 유튜브에도 저는 이런 걸 합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 지금 유튜브 채널 아트라고 하는데 이 배너를 원래는 제가 조언니라고 해서 조언해주는 언니로 활동을 했다가 그 다음에 리뷰 언니라고 해서 리뷰하는 언니로 활동을 했다가 제가 너무 다양한 저의 속성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조규림으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에서도 이제 인사팀 자소서 비포 애프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소개서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블로그에다 연재를 하고 브런치에도 이제 제가 글을 연재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 좋은 점은 바로 신뢰도를 상승할 수 있고 몸값을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일일이 가서 저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것도 제가 막 강의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먼저 연락을 이렇게 주시는 감사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5단계로는 플랫폼에 올라타는 건데 전 이제 숨고라는 사이트 알려드렸잖아요. 숨고라는 사이트 지금 120페이지, 120 슬라이드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서 이제 커리어 컨설팅을 합니다. 왜 저한테 컨설팅 받아야 되냐면요. 저희 학생들은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등 이렇게 많은 좋은 회사에 많이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저를 믿을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자소서 밀착 코칭, 면접 밀착 코칭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실제로 강사로서 활동했던 사진들, 카드뉴스 같은 거 PPT로 만들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라는 것도 다 사진으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클래스 101에서는 꼭 강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저는 다른 강사님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제가 영상 편집하는 기술을 배웠다 보니까 이분을 영상 편집을 해드려서 수익을 쉐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해서 다른 강사님이랑 팀워크로 해가지고 수익 쉐어를 한 적도 있고 이 안에 상세 페이지라는 그 페이지가 있는데 뭐 일 잘하는 방법을 알고 일잘러가 돼서 성과를 만들고 싶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생각 정리를 잘하고 싶어요. 이런 카피라이팅 같은 거 문구를 전부 다 제가 100% 다 썼습니다. 이 강사님이나 작가님은 쓰지 않고 제가 이거 카피라이팅 상세 페이지 다 쓴 다음에 디자이너님한테 넘기는 거죠. 디자이너님 이렇게 문구 넣어주세요. 그 밑에 이 사진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넘겼어요. 근데 이제 디자이너님이 이렇게 예쁘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6단계로는 이제 내가 어떤 플랫폼에서 재능도 팔고 하면 6단계는 나에게 맞는 SNS를 발견해서 하자. 저는 여러 개의 SNS 다 해봤지만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었는데 단짠 전략이 있어요. 단 거는 사람들이 저한테 원하는 정보,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거. 짠 거는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제가 하고 싶은 거. 단짠은 약간 섞으면서 콘텐츠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람들이 다 커리어에 대한 것만 물어봐요. 엔잡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벌어요? 뭐 어떻게 이거는 뭐 유튜브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뭐 숨고는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맨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거 제공해줬다가 또 짠 거는 뭐냐면 제가 저 에세이 쓰는 거 좋아하니까 여러분 이 에세이도 한번 보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살짝 주면은 단짠을 할 수가 있고 사람들이랑 소통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단계가 이제 관시가 다 했다라고 해서 직업과 돈과 행운은 결국 사람을 타고 온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래도 뭔가 이게 모든 그런 운이나 이런 게 다 사람을 타고 오더라고요. 기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175 슬라이드에 제가 적극적인 자세 태도빨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항상 전화하면서 얘기하는 게 24시간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화할 때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꾸벅 실제로 인사를 해요. 그리고 생글생글 웃으려고 노력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요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엔잡러의 의미가 사실 뭐 뉴머러스, 넘버 막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네버 기브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이야말로 엔잡러의 정신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고요. 사실 제가 저의 별명을 무시바지라고 쓰레바지처럼 무시만 받는 무시바지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무시바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엉뚱섬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이 엉뚱섬이라는 거는 나만의 엉뚱한 섬인데요.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엉뚱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적응을 하려다 보니까 모두가 이 엉뚱섬을 막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부셔요. 자기만의 독특한 점, 자기만의 개성, 자기만의 어떤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부시면서 다 똑같은 그냥 회색 인간에 적응하기 위해서 본인도 회색 인간으로 되어가는데 저는 이 엉뚱섬을 부시려고 했었지만 부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부시지 않고 그냥 엉뚱한 대로 그냥 나름대로 꾸미는 거예요. 그 엉뚱섬을 꾸미면서 그냥 전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다 보니 어느덧 갑자기 엔잡러의 시대가 와가지고
맨날 무시만 받다가 너 되게 엉뚱하고 특이하고 재밌는 애로구나 이렇게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나만의 엉뚱섬을 절대 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패배주의가 요즘 너무나 팽배한 사회입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될 거야. 이번 생은 망했어. 이 생망 막 이러면서 이불 밖은 위험해 막 이러고 막 욜로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열심히 살면은 멋쩍은 이런 이상한 사회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패배주의를 타파하는 것만이 정말 나한테 좋고 이제 자기 개발 같은 것도 저는 이거 자기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지. 이번 생은 망했어. 넷플릭스만 봐야겠다. 막 이러고 그냥 SNS 하고 막 이렇게만 했으면은 절대로 패배주의에 젖어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생각해요. 단 한 번도 얻어보지 못한 것을 가지려면 정말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노력을 해야 내가 단 한 번도 얻어보지 못했던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패배주의를 같이 타파를 하면서 미친 척하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도전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못하거든요. 내가 감히?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근데 미친 척하고 나 미쳤으니까 그냥 해야지. 나 미친 척하고 그냥 도전해야지. 나 그냥 묵묵히 계속 해야지. 미친 척하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되게 용기가 나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 살아가시면서 뭔가 도전하실 때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럴 때 그냥 가볍게 나 미친 척하고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SNS에서 계속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유튜브에서 제 이름 조규림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거나 인스타그램, 블로그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좋은 인연 이어가면서 저만의 커리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방법들을 제가 앞으로도 좀 무료 콘텐츠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블로그에서 많이 퍼드리고 또 퍼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SNS에서 계속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엔잡러 라이프를 강의한 조규림 강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